이 20대들의 이야기에 이제 주목하고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미안해하면서 가치 판단 없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늦었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요.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기획을 준비했고요. 오늘은 그중에서도 20대 남자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20대 여자분들의 생각, 그 다음에 이걸 구분 짓겠다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그 20대들이 나누는 공감대는 뭔지 또 준비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줄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님 자리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20대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게 됐습니까?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네.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연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좀 욕심이 생긴 것이 사실이지만 네.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러니까 이제 20대에게 어떤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조언을 할 수가 있거나 기성세대.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전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. 당연히.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간이 단절되게 되고 뭐 사회가 20대를 막 이렇게 조련할 수는 없지만 또 기성세대 노하우가 전수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기존의 20대하고 지금의 20대는 삶의 본질이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20대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죠. 만났다 보니까 네. 그렇게 되신 거죠. 이제 20대 남성들이 여러 관점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작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? 이런 현상 자체가? 뭐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20대 남성들만의 어떤 뭐 힘듦, 억울함 요렇게 설명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속 이제 20대 남성이 특별히 더 이제 뭐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고 특히 20대 내부에서도 그 성별에 따라 가지고 지지도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20대 남성들만의 어떤 주목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청년의 삶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지만 네. 그 안에서 어떤 우리 사회가 여성과 남성을 마치 뭐 차별해서 대우를 해서 더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것 역시 이렇게 대상화시키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나쁜 대상화가 문제인 거죠. 근데 네, 사회가 나쁜 대상화.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대상화를 제대로 해가지고 차별을 받는다면 네. 그것을 더 의미 있게 드러내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노력들은 또 필요한 것이거든요. 네, 당연히. 근데 이제 또 기득권에게 유리한 대상화, 예. 자기가 편한 말을 하기 위한 대상화 그런 거를 좀 경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20대 남성이든 20대 여성이든 표심 또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. 대상화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가 돼야 되는군요. 뭔가를 부풀리고 네.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. 경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관점에서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역겨웠어. 그놈이다. 나 진짜 너무 슬퍼.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? 우리가 정답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는 원래 사중이 아빠는 나한테 대한민국 나에게 대한민국은 나에게 대한민국은 아니 다들 복수 전공은 한 거야? 나 졸업하려면 해야 돼서. 아 진짜? 뭘로 무슨 했는데? 목전인데? 나 문화 콘텐츠. 할 거 없겠다 나중에. 요즘 경제가 좀 안 좋긴 하지. 근데 뭐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긴 한데 솔직히 나는 잘 모르니까. 잘 몰라도 딱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. 와, 나 진짜 내가 알바를 몇 군데를 넣었는데 결국에 겨울방학 때 알바 못 구했어. 아 진짜 안 구해져? 아니 단기 알바도 맞아. 못해. 경쟁률 박스에서 택배 상하차도 못해. 사회사도 내 친구도 그 편의점 다니고 있는데 편의점 점장님이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고 해가지고 그냥 작년 시급으로 주겠다 그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내 친구가 화나서 그만두겠다고. 나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올게. 오늘 일찍 오셨어요? 마이크 좀 끄고 가지. 이게 뭐야? 소득 뭐였더라? 소득 중심 경제 성장이었나? 소득 중심 소득주도 성장. 소득주도 성장. 소득주도 성장? 그게 뭐야? 낙수 이론은 틀렸고 딱 근로자들의 소득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비해서 그게 또 이제 맞아. 퍼진다. 그게 또 경제를 성장시키고
그런데 이게 근데 소비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맞는데 소비할 돈이 있어요. 난 군대가 너무 걱정돼. 친구들은 이제 4학년이고 취업할 때인데 나는 군대도 안 갔다 왔고. 야 진짜 자기 제대한 전역했다고 자기 전역했다고 지금 진짜 난밀이 됐어. 근데 군대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. 그 양심적 병역권 헌법재판소의 헌법 그거. 불합치 결정에서 그거 대법원이구나. 대법원 거기서 판결이 내려짐에 무죄 따라 판결 교도소에서 내렸대. 36개월간 대신 그거 3년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거. 근데 그 징벌적으로 하기보다는 갔다 온 사람한테 혜택을 더 주던가 오히려 안 가면은 징역 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를 지켰다는 뿌듯함과 함께 뭔가 있어야지 존경을 받든가. 그렇지 뭐 가는 거 아니고 끌려가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인생의 전성기 때 시간을 낭비하러. 네, 2년 동안 배운 게 열심히 참기. 남자들이 지금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야기 나온 이유가 내 생각에는 그냥 갔다 온 거 뭐 고생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우리는 만족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너네도 한번 해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왜냐면 반발 심리가 있으니까. 그냥 정당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. 자기들 편 만들기, 편 가르기 제일 중요하니까. 내 목소리를 들어줄 정당 그런 걸 찾는 것 같아요. 어디에서도 20대 남자들의 목소리 들으려고 하는 정당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깨끗한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.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고 하니까. 국회의원 연금 올려버린 거 아 맞아. 그거 역겨웠어. 화났어 진짜. 진짜 와.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근데 그거 봤어 뉴스 기사 중에? 문재인 정부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최저 다 등을 돌리고 있다. 왜인 것 같아. 그런 프레임이 있었잖아. 나쁜 정부 물러가고 좋은 정부 왔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애들 다 그 놈이다로 바뀌었어.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. 그래서 탈출했어. 네.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예,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같이 웃다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. 네. 저 친구들도 뭐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저런 말의 어떤 그 배경 이런 거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또 언론의 역할 이런 것 같아요. 예, 네. 예, 맞습니다. 보편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는 역겹다. 올린 것은 역겹다. 뭐 그러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고. 또 그런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이건 것 같아요.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잖아요. 어떤 세대든지 간에.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고립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기득권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데 사실상 네. 보면 지금의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 20대들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뭔가 정책이 있는 것 같지만 네. 실제 그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도대체 자신의 삶이 여기도 뭐 아르바이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. 실질적인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러니까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.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굉장히 이제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20대 남성들이 특별히 느끼는 아까 고립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는 근데 아까 그걸 보니까 20대 남성들도 그걸 가지고 각 정당들이 이용하거나 언론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네요. 뭐 그런 이제 속 시원한 어떤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저거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풀지 못할 숙제 같은 거죠. 네.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그 당사자가 바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? 큰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. 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정책이 굉장히 획기적일 수도 있겠죠. 근데 네. 그 변화의 어떤 물꼬로 본다면 하지만 네.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이용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. 네. 그리고 잠깐 나왔지만 병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갔다 왔으니까 딴 거 크게 원하는 거 아니고 물론 이 네 분이 입대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그 인정해 주라.
우리로서는 인생에 진짜 긴 시간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근데 대해서는 저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다 기분 나쁘죠. 그렇죠. 그건 아무것도 아닌 취급한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.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실질적인 군대라는 그 제도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지만 네. 여러 개선들을 하고 있죠. 복무 기간은 단축되고 있고 뭐 월급이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개인이 그 군대 가기 전, 군대 갔다 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가 엄청난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거든요. 예.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대학교 들어가서 좀 놀다가 네. 군대 다녀와서 정신 차려야지. 보통 이런 식으로 군대를 많이 갔었어요. 근데 네. 지금은 큰일 나거든요. 군대 다녀와서 정신 차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미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는데 이 군대라는 것이 큰 공백으로 본인이 느끼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본인이 경쟁에서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저 군대 얘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예민한 반응들이 더 나온다고도 볼 수 있죠. 결국은 불안감 같은 네, 것이 그렇죠. 반영이 되는 예,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예.